안녕하세요. 방구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진행했던 정식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려 합니다. 우선 해가 거듭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분에 넘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제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모집을 했었고요. 저의 만족, 그 다음에 부모님들, 학생들의 만족을 위해서 감당 가능한 인원들만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두 칸, 두세 칸 합격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거에 초점을 맞추진 않아요. 그래서 하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높게 끌어올리는 게 저는 컨설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상담 기간 동안 나눴던 대화 일부를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유튜브에 정시원서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에 그쳐서 도중에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한테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메디컬 반수생들의 영향으로 올해 상위권 학생들이 본인의 위치를 과소평가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연세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탐에 가산을 주는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교차 지원까지 가로막히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문과 성적 구조가 다음과 같은 학생들은 연세대 합격 확률이 나머지 막 서성한 고대보다 훨씬 높은 그런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적합한 성적대들이 없다 보니까 특히 연세대 인문 같은 경우에도 표본이 마지막에는 차긴 했지만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고요. 고려대도 상대적으로 묻혀있을 뿐이지 꽤나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스나이핑을 통해서 기회를 많이 얻으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담아놨듯 이 표본이 충분한지 부족한지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들을 조금 그래도 기본적인 수준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원서를 잘 마무리 지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연대 고대 스나이핑에 성공했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상담이라든지 컨설팅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중앙대, 이대, 동국대 이렇게 가나다군 3장 써서 합격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중앙대 원서를 안 쓰고 연대랑 고대, 한양대, 성대 이렇게 원서를 썼다가 만약에 불합격하게 되면 이렇게 나다군, 이화여대, 동국대 원서 조합을 마무리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만족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가군을 높게끔 질러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중앙대가 아른아른 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톡에도 담아두었듯 이건 결과론적인 부분들이라 공격적으로 지르셨다가 그냥 차라리 중앙대 쓸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쓴다고 모두가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죠. 이분 같은 경우엔 가군 공격적으로 연대 행정을 쓰셨는데 아쉽게도 예비 앞번호 쪽에서 끊기셨고 나군,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장학금 받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원서를 쓰시면서 가장 골치가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진로에 대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범 쪽에도 뜻이 있으시고 로스쿨에 대한 것들도 열어두고 싶으셔서 그거에 맞춰서 원서들을 쓰면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문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어요.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고대, 이과 상위학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짜게 잡혀 있고 표본이 부족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었죠. 이 학생도 전전 썼으면 결과적으로는 합격이겠지만 그건 다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 실제로 원서를 쓰려고 보니까 이 고대 간판이 아른아른거리기도 하고 학과를 낮추면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결국 학과를 낮춰서 임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같은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4칸이지만 이건 그냥 겉보기에만 4칸이고 내 실제 위치는 5칸, 6칸일 수도 있구나 같은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셔서 합격을 가져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사람이 잘했고 아까 그 전 학생이 못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 성향들이 다들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문과 때랑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이 공격적으로 지르는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 재원생인데 나군 성대 공학 안정을 잡고 가군 고대를 질러볼까 계획을 했던 학생인데 외부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대 공학 안정을 잡는 게 이제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원서는 가나다군 서성한 라인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 높게 쓸 걸. 왜냐면 최초합이 막상 떠 있으니까 아쉽고 포모가 오는 거예요. 내가 점수를 너무 남겼구나. 이 점수로 연고대를 썼어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러한 부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고 느끼는 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앞에 학생이랑 비슷한 성적대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서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끌고 갔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부모님도 더 불안해서 안정적으로 낮추시기를 바라고 결국 심신 안정을 위해 이런 원서 조합을 택했는데 저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원서 영역 실패했을 때 혹은 꼬였을 때 이 1년간의 피땀 눈물, 노력, 시간, 돈을 그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정적인 카드들은 무조건 잡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서성한 연고대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위학과보단 조금 더 상위학과를 선호하는 타입이었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공학 계열이 수업만 아니었어도 진짜 더 잘 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결국 누군가가 그런 우주상향 스나이핑의 보상을 얻어가면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는 인원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간화군, 스카이, 서성한 공격적으로 지른 다음에 다군 중앙대에 갇히게 되는 이런 진짜 운 나쁜 케이스들도 매번 벌어지고요. 욕심부리다가 그르치게 되는 케이스들도 늘 탄생합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화군 그냥 지르지 말고 더 안정적인 거 하나 더 쓸 걸 이런 후회를 하면서 1년을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케이스들도 늘 있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권동홍 쓰신 분들 진짜 마음고생 심하셨을 겁니다. 이분도 이런 식으로 원서를 쓰셨는데 전공 단계부터 심상치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내 추가 모집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시면서 불안해하고 계셨는데 다행히도 두 개 학교 2승으로 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이런 경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서 보통 내년에 한 번 더 하게 되시면 절대 안정적인 카드들을 하나를 섞기를 꼭 바라시죠. 그리고 학생들인데 이제 이 친구도 노예비, 예비번호 없이 문 닫고 마지막에 연락받았고 홍대 신소재화공 같은 경우에도 5시 반에 이렇게 연락받았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추합이 안 돈다, 이거 왜 이러냐 같은 식으로 고민을 하시다가 이번에 3개 다 불합격하시고 아쉽게 이제 추가 모집을 울면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진짜 안타깝죠. 이거는 건동 라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위에부터 타고 내려오면서 추합 일정들이 너무 빠듯했던 건데 예비 앞번호 분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작년에 하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가천대 의예 그 다음에 외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더 잘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아쉽고요.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내년에는 뵙지 않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저를 다시 한번 찾아주신 분이신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입시판을 떠나서 다시는 오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수시 1차 합격했는데 저는 성적이 남는다고 생각해서 면접을 절대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담임쌤은 아니 서울대 면접 무조건 가라 불안하다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강하게 끄집어내서 결국 원서를 썼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대 약대 최초합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를 믿고 서울대 면접 가지 않아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초합이 있었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엔 맨 마지막입니다. 이 학생이 아마 꼴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번호라든지 아니면 점수는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원서 준비를 잘 해주셨고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날인데 자기 앞번호는 이제 전부 다 추가 합격에 성공한 걸로 나와 있고 이제 내 차례인 것 같은데 계속 2시간째 그대로여서 근데 저도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다행히도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이죠. 추가 합격 전화가 와서 너무 저한테 감사함을 표시해 주셨는데 이건 진짜 사실 운이 좋았고 본인이 소신껏 잘 쓴 덕이 큽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어요. 과감하게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대 전전 합격한 이후에 약대도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대 전전이랑 3,6대 약대랑 고민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이후에는 원래 상지대는 A 쓰려고 하다가 B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상지대 한의대도 추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진로를 고민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시는 사실 본인 성적에 맞춰서 진로를 바꾸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벌어집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대화를 나누시면서
학과들을 열심히 줄이신 다음에 두 칸을 스스로 잘 찾아서 원서를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자유전공 3칸으로 6차 충원 합격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때 논술 예비 1번의 악몽에 시달렸던 그런 친구인데, 이게 마지막 날 주고받은 카톡인데 마지막 날 추가 합격에 성공해서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짠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가 제일 낮은 칸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였는데 한 칸으로 숭실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영상이라든지 저와 나눈 대화들을 기반으로 본인이 잘 원서를 찾았더라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썼죠? 135. 그래서 항공대를 확실한 안정으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원서 기간 동안 저랑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